굉장히 부담되는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호 의원이죠. 농지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화돼 5년 동안 효력을 갖는다. 법이 공표된 이후에 5년간은 모든 농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의 불법이 없는지, 이용의 불법이 없는지, 이런 정책, 불법으로 직불금을 받고 있지 않은지, 이 전수조사는 1949년 농지개혁 이후에 단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할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농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농지 소유자들 농지법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농지법에 대한 벌금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농지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에 보면 58조가 벌칙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 가액에 해당한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내 땅이 5억이다. 그럼 5억만큼의 벌금에 처하겠다는 거예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도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벌금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벌칙도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농지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과태료 폭탄, 벌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농지법을 자세하게 도시농부 입장에서 한번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지금 전업으로 농사하시는 분들은 이 농지법이 문제가 없죠. 이 도시농부 같은 경우는 취미 삼아서, 그리고 앞으로 은퇴 이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허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농부의 입장에서 농지를 어떻게 관리해야만이 처분명령이나 과태료, 벌금을 피해갈 수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전수조사한 걸 보면요, 2021년 정기조사 대상 중 177명, 166필지, 262건에 대해서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62명이나 청문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소명하지 못하면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 되고, 또 처분 의무 명령이 내려져 가지고 3년간 제대로 농사를 안 지으면 1년 안에 처분 의무 명령이 지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법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드립니다. 자, 그런데 농지법 조문이 상당히 어렵고 깁니다. 그리고 농지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 농지법 시행령, 그리고 농지법 시행규칙, 이렇게 소소하게 나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지 못하면 놓치는 조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혼자 공부하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개월 전에 농지법을 얘기했는데요, 놓친 내용도 많고 실전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안내할 거고요. 이번에는 유료 강의를 하는데요, 농지법 강의를 해보니까 전화가 너무 많이 오고요, 상담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을 때 이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려면은 농림부나 담당 시군구에 직접 질의해서 또 답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령에 근거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의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료화 해가지고요, 유료 강의를 듣는 분에 한해서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검증된 답변을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목표로 유료 강의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과태료만 300, 500입니다. 과태료 500 받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농지 소유자로서 내가 농지법을 제대로 한번 파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강의 농지법 1장 도시농부가 알아야 할 조문들 자세하게 안내드리고요, 빈번하게 얘기되는 질문들도 여러분에게 오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공짜입니다. 자, 먼저 농지법 조문은 이제 네이버에서 세 가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왼쪽에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를 누르면 이 본문 내용이 있고요, 클릭을 하시면 쭉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부칙이 나와 있어요. 부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법 시행령에 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시행령에는 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별표는 뭐냐면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는 서식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서식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포상금 지급 기준,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위임한 지역 등의 범위, 농지부담금의 감면 대상,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서식으로 나와 있고요. 자, 시행령에도 가보시면 오른쪽 내면 별표가 있습니다. 여기 별표에는 중요한 서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시행 규칙이 어떻게 보면 시군구, 우리 면사무소에 내려오는 서식들입니다.
이런 서식들이 다 필요한 거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 분들은 어디 가야 된다? 농지법 시행 규칙 여기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조문을 농지법만 보지 마시고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그리고 농지법 이 세 개를 보면서 놓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지법 1장은 농지법 총칙입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그 중에서 농지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깊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1장 총칙에 보면은 1장 1조와 3조, 4조, 5조 이 5개는 그냥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농지법이 왜 이 1조, 3조, 4조, 5조는 대한민국 헌법 121조 내용을 이렇게 더 자세히 풀어낸 내용이거든요. 대한민국 헌법 121조 보시면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제와 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인정된다. 이 법률이 바로 농지법인 거죠. 그래서 큰 틀은 경자유전 그리고 소작제도 금지 이게 농지법의 큰 틀이고요. 나머지는 농지법에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요.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지는 또 투기 금지 농지는 농업 생산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돼야 하며 투기 대상이 되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가 투기에 이용되는 것들 강력히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농지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내 땅이지만 시군구에서 하는 시책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투기하지 못한다. 그리고 농지가 농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대로 이용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를 그냥 방치해버린다. 이러면 이 농지법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분 명령이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만이 내가 농지법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꾸라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법을 너무 잘 알아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게 법꾸라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을 모르면 걸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법을 알면 법에서 요구하는 그 요건만 채우면 벌금이나 과태료에서 자유롭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지법을 내가 꼭 배워야겠구나 이런 다짐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 농지를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경찰서에 불려가고 검찰에 가야 되고 참 이런 일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농지 소유자로서 농지법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알고 꼭 내가 배워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하지만 그 테두리 내에서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겠죠. 오늘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농지법을 제대로 알고 이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활용하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칙 중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농지의 개념입니다. 농지법 보시면 농지의 정의가 나와요. 그 정의 중에 농지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지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농지법에 적용을 받잖아요. 전화 오신 분 보면 농지가 아닌데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은 목장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게 농지법 적용이 되느냐 이렇게 궁금한 분이 계셔요. 사실 그렇지 않고요. 또 특히 임야 같은 데 내가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농지법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농지에 농사를 지어야 농지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농지인가 오늘 확실히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땅에다가 이런 작물을 재배하면 농지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전답가수원이면은 농지다. 그리고 자 지목을 불문하고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면 그 땅이면 뭐다 농지다. 이렇게 첫 번째로는 농지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죠. 이 농지법 개념에는 어떤 게 숨어 있냐면 예전에 농경사회였잖아요. 쌀 한 톨도 우리가 신성시 여겼잖아요. 그리고 곡식 귀했잖아요. 그래서 아무 땅이라도 농사를 하면 함부로 이 곡식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불문율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법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답과수원이면
지목입니다. 지목. 자, 우리나라에는 28개의 지목을 갖고 있어요. 땅의 이용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지적법에 따라 28개의 지목으로 나누는데, 그중에 농지는 전, 밭이죠. 답은 뭐냐면 논농사 짓는 답이죠. 그리고 과수원, 과일 농사 짓는 것, 전, 답, 과수원. 이거는 뭐다? 농지입니다. 그리고 지목을 불문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이런 다년생 식물을 심었다, 그러면 농지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그래서 초지법에 따라서 목장용지 있잖아요. 목장용지에 식물을 쫙 심어놨잖아요. 근데 초지법에 의해서 조성된 것은 농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의 개량시설과 감옥토지 설치하는 농축산물 시설로도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부지. 그러니까요, 농지법 시행령상 보시면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조림용 모목, 과수뽕나무, 유실스, 그 밖에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의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 그리고 묘목, 조경 목적 시간을 제외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땅에 심어 놓으면 뭐다? 농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량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런 것들도 농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 양배수로 시설이나 수로, 농로, 제방, 이런 유지도 뭐다? 농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간이 퇴비장, 농막, 간이 저장 온고. 자, 보세요. 농막도 뭡니까? 농막도 농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경유지 등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농막이 예를 들어 6평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경유지 등록하는 품질관리원에서 이 농막은 해당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농지법을 얘기 드려야 되는 거죠. 자, 농막도 뭐에 해당한다? 농지에 해당이기 때문에 이 농막도 포함한 제곱미터, 진짜 이런 사례가 있어요. 농막을 포함하면은 경유지 등록이 나오는 평수인데 농막 때문에 안 나온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조문을 가져가지고 얘기하시면 당연히 해주겠죠. 왜? 농막도 농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농지입니다. 간이 퇴비장, 축사 곤충 사육 외에 부속시설, 고정실, 온실, 버섯재 회사, 비닐하우스, 이런 것도 다 농지법이다. 그래서 농지법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농지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계단, 흙막이, 방풍림, 이에 준하는 시설,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도 뭐다? 농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농지의 범위가 생각보다 상당히 넓죠. 농지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원에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세하게 모르니까. 이럴 경우에는 농지를 위한 개량시설이나 간이시설물도 농지에 해당한다,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는 게 하나 있죠. 임야입니다. 임야. 지목을 불문하고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면 농지다 했는데 어떻게 이 내용이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도 제외돼요. 그래서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되 그 재배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어떻게 된다? 농지로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위성사실로 보면 다 알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을 해야 농지가 되고 농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다른 지목은 다 이런데 임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허가 승인 등에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임야만 특별하게 관리가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임야가 뭐 7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임야보다 농지가 조금 더 상식적으로는 더 가치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년 이상만 농작물을 재배하면 농지로 해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임야가 농지화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조정 허가를 거쳐가지고 농지로서 개간한 것만이 농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야 때문에 좀 많이 헷갈리십니다. 전화 오신 분들 중에 내가 임야긴 한데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임야, 토임이죠. 토임. 이거는 농지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 수가 있는데, 제가 사실 농림식품부에 질의는 해놨지만 농지법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이거
그걸 허가에 준하는 것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의제되는 인가, 허가, 승인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체 등록 한계, 산지정 허가에 의제되는 인가, 허가, 승인인가, 이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림식품부에 질의를 해놨기 때문에요. 답변이 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산지관리법상 의제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경영체 등록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로서 지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그리고 농업인에 준하는 그런 혜택들을 주기 위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지목이 임야인 현안상 농지는 농지인가? 농지법 적용이 되는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상 개간을 해야 된다. 자,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임야는 농지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거는 농지 대장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논란의 소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번 부분은 제가 농림식품부에 질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할 게, 도시지역에 있는 대지, 그 대지도 3년 이상 농사를 지면 농지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비도시지역, 농촌지역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림하게 된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인가? 자, 농지인데 오히려 산림화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농지로 다시 회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다. 자, 농지가 현황상 농지로서 기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상태인 경우, 일시적으로 전용한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자갈이 깔려 있거나 모래가 있거나 이런 경우도 공사만 하면 충분히 농지로 환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상실된 상태는 농지법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농지가 현황상 농지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인 경우, 완전히 상실한 상태인 경우는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완전히 상실한 상태는 누가 결정하느냐? 그 농지 관련 공무원들이 판단하겠죠. 농지인데 큰 건축물이 올라가 있다, 이런 경우에 이 건축물을 부숴야 하잖아요. 그럼 실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농지의 상태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농지 주인이긴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농지법에 적용을 받는다. 시군구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농지를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투기하지 못하게 돼 있다, 농지는. 그리고 농작물이 생산성을 증가하는 방향대로 내가 소유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의무가 따른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자, 농지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농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농지법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 강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자, 이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나 이 내용에 궁금하신 분들은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정성껏 검증된 기관을 통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지법 유료 강의입니다. 농지법 과태료와 그리고 벌금들이 상향되고 있고 앞으로 5년간 전수조사가 모든 농지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농지법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명품 농지법 꼭 주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2강에 더 알찬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